안녕하세요. 거의 분위기는 거의 10월 첫째 주 정도 분위기예요. 10월 첫째 주. 금방 시험 치러 가도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게 난리 났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35쪽 보시죠. 자, 이거 복대리 지금 보시나요? 자, 복대리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에서 보면 먼저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그래서 보면 뭐가 있냐, 이렇게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대리권은요, 이렇게 발생하죠. 발생하고 그 다음에요, 변경되고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 말해야 될 것은 발생이라는 것은 법정 대리가 있죠. 이런 법정 대리는 어떤 게 법정 대리예요?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선임해야 돼요? 법원. 법원이 선임한다, 이렇게. 물론 지정권자 지정인데 그것은 뭐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대리냐? 임의대리가 있죠. 그럼 임의대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그것은 뭐다? 법률 행위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건 임의대리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나중에 보면요, 임의대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 법률 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변경이죠. 변경은 일단 대리권의 범위가 있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하면 누가 책임져? 본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누구?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뭘 한다? 남용하죠. 남용하도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죠. 왜냐하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리권의 남용을 하면 본인한테 손해니까요. 본인은 대리권을 뭘 한다? 제한을 하죠. 제한하는 것은 먼저 공동 대리를 할 수 있고요. 자기 계약, 쌍방 대리 이렇게 할 수 있죠. 대리권의 소멸이죠. 소멸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에 공통으로 소멸하는 소멸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이 이렇게 있죠. 먼저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118조가 적용되는 것이고, 대리권의 남용은 107조 1항 단서, 그래서 비진입 표시 유추 적용이라고 얘기하고요. 먼저 공동대리는 119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124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공동대리죠. 아니요, 공통소유사유죠. 127조가 되고요. 임의대리는 128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조문의 이제 제목이 순서가 보면 전혀 맞지 않고 있죠. 원래 이게 이제 책의 순서거든요. 책의 순서하고 조문의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를 공부할 때는 법조문의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어디가 어딘지 모르면요. 먼저 목표 목차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 이렇게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이제 대리인이잖아요. 이 대리인이 여기서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란다? 대리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대리 행위, 대리 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대리 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현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현명을 했느냐? 114조. 현명을 하지 않았느냐? 115조 이렇게. 그래서 현명을 한 경우,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표가 있다 없다? 없죠. 117조. 왜냐하면 대리인은 모든 것은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요.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대리 행위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16조 이렇게 되죠. 그래서 114, 115, 그러면 대리 행위의 하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대리인의 능력,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의 순서가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현명 114, 115, 그 다음에 대리인이 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리인의 능력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뭘 보냐면 우리가 이제 복대리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복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갑이 있는데 갑을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병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갑이 이렇게 을한테요. 이걸 대리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요. 이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정이라고 하는 누구죠? 복대리인이 있죠. 이렇게 복대리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을은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냐?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데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복임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복임행위. 그럼 복임행위는 뭐가 다르냐? 이것은 대리행위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왜 대리행위하고 다르냐? 우리가 여기 보면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다?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을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무슨 행위라고 되어 있죠?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이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복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임행위하고 대리행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임이라고 되어 있죠. 선임. 선임을 하는데 우리 여기서 또 뭘 알아야 되냐? 법원이 선임하면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선임한다? 대리인이 선임하죠. 그래서 복대리는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라고 그래. 언제나 복대리는 이미 대리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또 한 가지는요. 이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냐?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본인의 대리인. 그럼 본인의 대리이면 어떻게 하느냐? 현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대리니까 어떻게 현명을 하느냐? 현명을 할 때 나는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나는요, 갑의 대리인, 을의 복대리인, 정, 이렇게요.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의 대리인, 을의 복대리인, 정, 이렇게요. 여기서 대리인, 을이라고 하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갑의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냐?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 이걸 하려면 또 우리가 이것을 하나 봐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이제 본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복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이고 대리인이고 복대리죠. 그럼 이제 우리가 권한의 크기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어떤 권한이 간다면 그 권한의 원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내가 만약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한을 주잖아요. 권한을 줄 때 10개 이상을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제일 많이 주면 몇 개를 주는 거죠? 10개를 줄 수 있죠. 10개 이상을 줄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대리한테 대리권을 주면 죽었다 깨어나도 대리는 본인의 권한보다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죠. 그래서 7개를 받았단 말이죠. 7개를 받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7개인데 10개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대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리인의 권한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뭐냐?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벗어나서는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게 되면 그것은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복대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리인보다는 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대리는 본인보다는 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복대리인 선임을 하죠.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보다는 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했다 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도 대리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대리인하고 복대리인 둘 다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병존하는 거예요. 병존한다. 병존한다는 것은 나란히 존재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면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러면 대리인 을도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리인의 권리는 뭐가 있죠? 권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수 청구권이 있다.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의무가 있죠.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수취한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 본인한테 뭐라 해야 돼?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선관 주의 의무가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수 청구권이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수취한 물건의 인도 의무가 있다. 그래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복대리권을 언제 소멸하는가? 이렇게 보면 되죠.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뱃속에 대리인과 복대리인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사망한다. 그럼 본인 뱃속에요? 대리인하고 복대리가 있으니까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복대리권 다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요 127조에서 뭐가 나오냐?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럼 누구도 없어져?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그래서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이유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냐?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 자신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을 때 그때 대리권이 소멸하거든요. 그럼 모두 같이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죠. 이것을 병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복대리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복대리가 항상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의뢰하는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일 수 있죠. 임의 대리인.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법정 대리인일 수 있단 말이죠.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임의 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임의 대리는 본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리인 을이라는 사람한테 위임장을 주는 거거든요. 위임장을 준다는 것은 본인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신뢰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병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자기 멋대로 복대리를 선임하면 안 되고 그래서 본인한테 알려가지고 내가 대리권을 어쩔 수 없이 사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본인 갑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대리인으로 선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할 수 없으면 무조건 복대리를 선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법정 대리는 뭐냐면 법정 대리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원이 일방적으로 선임을 하거나 또는요 어떤 경우가 있냐? 내가요 원치도 않는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뭐요? 법정 대리. 이번에 우리 보면 인천 거기 보면 뭐죠? 자기 자녀 토막 살인 사건 뭐 세계적으로 희대의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데서는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토막 살인하는 데는 없다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아주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 대리라는 것은 내 아이를 내가 낳다 보니까 내가 대리인이 된 것이지 나하고 어떤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가장 큰 거죠. 이미 대리라는 것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익을 깨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대리인의 이름이란 말이 나왔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이죠. 누가 책임을 지냐? 대리인이 책임을 지겠다. 어떤 책임을? 복대리인이 만약에 계약을 하다가 상대방하고 계약하다가 잘못해서 본인한테 손해가 생기죠. 그러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지냐?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으니까 복대리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면 대리인이 본인한테 대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 원칙 이렇게 있죠. 여기도 원칙 이렇게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선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임을 못하니까 복대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복대리인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않죠. 그런데 법정 대리는요 원칙적으로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의뢰한 사람이 자기가요 대리 행위를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냐? 언제든지 이렇게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언제든지요. 그럼 언제든지 선임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만약에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에서 잘못을 하죠. 그럼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진다. 그것을 뭐라냐? 무과실. 무과실이라는 것은 잘못이 없어도 이 말이죠. 즉 대리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래도 대리인은 본인한테 뭘 한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이 안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선임이 되냐? 본인이 성 나가는 경우가 있죠. 야, 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가 좀 알아서 해줘.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게 본인의 승낙 이렇게 본인이 승낙하거나 또는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한 사유. 이 부득이한 사유 뭐냐?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계약서 쓰러 아침에요 출발하다가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갑자기 사고 처리하고 어떻게 병원 또 입원하다 보니까 계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계약을 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하는 장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한테요 믿을 만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너가 대신 가서 계약을 해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일단 선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복대리에 대해서 자기가 선임했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선임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데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 그러면 책임을 안 진다 이 말이고요. 여기 법정 대리는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 왜냐하면 법정 대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갑이 미성년자다 이 말이잖아요.
갑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대신하는 것이다? 대리인이 대신하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그럼 무슨 말은 있다? 부득이한 사유 이것이죠.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냐? 선임하고 그다음에 감독하는데 뭐가 있을 때? 과실,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차이가 있죠. 여러분 법정 대리는요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이죠.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죠. 그런데 법정 대리는요 자기가 뭐죠? 무조건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을 하죠. 그러면 책임이 더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죠.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니까. 여기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니까 무겁죠. 여기는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뭘 할 수 있냐? 지명할 수 있어. 지명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이 을은요 A라고 하는 사람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갑한테 얘기했더니 갑이 뭐라냐? 아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해라. 그래서 갑이요 직접 정을 지명을 하니까요 할 수 없이 이 사람이요 그래도 아무리 갑이 지명을 해도 을의 이름으로 선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을이요 이 정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해서 복대리인으로. 그럼 복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대리인으로 된 자가 이 사람이 부적임한 거예요. 부적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뭐냐? 불성실해요. 부적임하고 불성실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이 을은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을은 그 사실을 갑에게 알려야 돼요. 갑에게 빨리 알려야 돼. 알겠죠? 그래서 너가 지명이란 정이라는 사람은 안 되겠더라. 그러면 그것을 통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했으니까 자기가 또 해임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갑한테 손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도요 갑이 지명했으니까 난 모르겠다. 이렇게 방치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을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때 책임을 뭐라고 얘기하냐? 선임, 감독,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직접 자기가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고 갑이 뭘 했어? 지명을 했죠. 그래서 선임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감독의 과실 책임을 안 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자기가 직접 선임했을 때는 선임 플러스 감독의 책임을 지죠. 그런데 본인의 지명에 의할 때는 선임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무슨 책임만 진다? 감독 책임만 진다. 그러면 책임의 범위가 넓어졌다, 좁혀졌다, 것을 경감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경감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복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요. 여기 복대리죠? 여러분 여기 문제예요. 이 복대리가요. 다시 또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대리가 또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복대리가 또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복대리가 또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없다. 왜 복대리가 선임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 왜? 왜 복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죠? 눈있음 봐봐. 여기 보면 복대리 뭐라고 했어?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이미대리. 여기 봐봐. 눈이 있으면 이미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선임을 못하는 거예요. 알았죠? 복대리는 원칙적으로 이미대리죠? 그러니까 이미대리니까 선임을 못해. 선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때만 선임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됐죠? 또 하나. 임의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죠? 알겠죠? 임의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는 임의대리예요. 여기서 문제예요. 법정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무슨 대리? 무슨 대리? 여러분요 봐. 여러분 혹시 한국말 중에서 언제나 하는 말 혹시 알아요? 언제나? 한국말 중에서 언제나 하는 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언제나? 아 항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예요? 오케이 그럼요. 법정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는 무슨 대리예요? 무슨 대리? 임의대리다 이 말이죠. 왜냐면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대리라고 그랬죠. 법원. 그런데 여기는 법원이 아니고 법정대리인이잖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법정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된 복대리는 임의대리이다. 알겠죠? 그래서 언제나 임의대리 이렇게 되는 것이야. 여기까지를 우리 뭐냐? 복대리에 관한 것이고 아마 올해요 시험에 나올 차례가 됐죠. 복대리. 그러니까 복대리 뭐 간단하죠? 그렇죠? 정리하면요. 자 한번 보시면요. 자 복대리 한번 보세요. 466번. 466. 자 보고 계시죠? 466.
자, 466 보면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 거기를 가로묶고 그것을 뭐라냐? 복임행위라고 얘기해. 복임행위. 알겠죠? 그래서 복임행위니까 그 복임행위라는 것은 무슨 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복임행위이지 무슨 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죄송한데 거기 왜 자료가 없으세요? 그래도 저 가져오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있는 동안에 너무 그러니까요. 자요,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고 누구의 대리인이 아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본인의 대리인이다. 467 복대리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죠. 본인의 이름 이외에 대리인의 이름을 뭐하지 않아도 현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거기다 써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이 말이죠.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대리인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다 받아 적었어요? 우리 왕언니는 받아 적었어요? 말 빨리 하면 큰일 나. 절대 안 돼. 왕언니가 다 적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알겠죠? 아까 같이 둘이 얘기했거든요. 말을 받아 적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받아 적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자요, 의뢰 대리인 갑이 선임한 복대리인 정은 이렇게 됐죠? 의뢰 대리인 갑이 선임한 복대리인 정병은 본인 의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본인 의뢰 이름으로. 다른 말로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자, 468번은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지만 누구의 감독을 받는다? 대리인의 감독. 그래서 여러분 봐봐. 대리인의 감독이니까 대리인이 복대리를 잘못 감독하면 감독에 잘못이 있을 때는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469번은요.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뭐하지 못한다? 넘지. 너무나 당연하죠. 여기요. 아까 우리 그림 봐봐. 이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복대리는 대리인보다는 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470은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인과 복대리인이 본인을 뭐한다? 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보면 복대리인 선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의 대리권은 여전히 대리권을 뭐한다? 갖는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냐? 이렇게 표현을 해. 이러면 어떤 책들 보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봐봐. 어떤 책들 보면 우리 이것을 병존이라고 해서 나란히요. 병존적 설정행위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설정행위다. 그런데 어떤 책들 보면 병존적, 설정적, 처분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것은 말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존한다는 하는 말은 설정이란 말은 들어갈 수 있어도 알겠죠? 병존적, 설정적, 뭐 처분행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봐. 병존적이란 말이 뭐냐? 나란히 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권리 변동에서 이전적이란 말하고 설정적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그랬죠? 이런 봐봐. 설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8조각이 있죠? 이 중에서 일부만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 다 주는 게 아니죠. 일부만 주죠. 뭐라고 그래? 이걸 설정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설정적. 여기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귤 있죠? 귤을 딱 까가지고 이걸 전부 다 줘. 전부 다 주는 걸 뭐란다? 이전적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줘버리면 이전적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있을 수 없죠. 병존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대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두는 게 아니죠. 일부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다? 설정이라고 하는 거죠. 설정이니까 이 복대리인도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고 자기도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니까 대리인이 몇 명이다? 2명이다. 그러니까 나란히 존재한다. 그걸 병존이라고 그래. 알겠죠? 나란히 존재하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 준다? 일부만 준다. 그걸 설정이라고 얘기해. 그것을 병존적 설정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써야 되겠죠? 병존적 설정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할지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을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자, 471.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제3자에 대해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거기 가운데 봐봐. 가운데 동일한 권리와 의무라고 되어 있죠?
그 권리 동그라미에 권리를 동그라미하고 이거 써. 여기 뭐라 쓰면 보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보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뭐라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뭐다?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의무에다가 이걸 써. 의무. 선량한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수치한 물건, 수침을 인도 의무. 수치한 물건을 인도해 줘야 된다. 수침을 인도 의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자, 472. 복대리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 가로묶고,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 거기 가로묶고, 125조 점 찍고, 126조 점 찍고, 129조. 125조 점 찍고, 126조 점 찍고, 129조. 알겠죠? 다 적용돼. 알겠죠? 다. 왜냐면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죠? 그러니까 복대리 동그라미하고 이퀄 임의대리라고 써봐. 그럼 나중에 표현대리에서 우리가 금방 볼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473은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본인의 대리니까 누구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다?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다. 자, 2번은요. 임의대리인의 복인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를 먼저 볼까요? 그럼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한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다. 무슨 책임이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진다. 그런데 본인의 지명에 의한 경우 부적음이나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해서 빨리 통지하거나 해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만 책임을 진다. 이때는 선임 감독이 아니고 무슨 책임만 진다? 감독 책임. 책임이 무거워진다, 가벼워진다, 가벼워진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474번은요. 봐봐.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서 부여. 거기까지 가로묶어봐.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서 부여. 이 말은 뭐라고 그래? 무슨 대리? 임의대리죠. 임의대리. 법률의 규정 그러면 무슨 대리? 법정. 법률 행위 그러면 무슨 대리? 임의대리. 그러니까 여러분요. 임의대리다 법정대리다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알겠죠?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 그걸 임의대리라고 그래. 법률의 규정 그러면 무슨 대리라고 그래? 법정대리라고 그래. 그럼 대리는 본인의 승낙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다 써. 병원 입원 이렇게 병원 입원. 병원에 입원한 경우 이럴 때가 아니면 복대리를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동그라미. 하나요? 동그라미? 하나요가 아니죠. 본인의 승낙이나 또 뭐가 있어? 부득이한 사유도 있으니까. 본인의 승낙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요?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만 얘기하는 거죠. 안 된다는 말이죠. 그때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임의대리는 갑은 자기 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없다. 여기 왜요? 갑은 자기 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 거기까지 가로묶어봐. 자기 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 그것은 법정대리라고 그래. 그래서 임의대리는 안 돼. 임의대리는 언제만? 본인의 승낙이나 뭐가 있을 때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잖아.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란 말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유롭게 언제든지 선임하는 것은 그걸 무슨 대리라고 그래? 그걸 법정대리라고 그래. 봐봐. 법정 여기서 누이스 한번 봐봐. 언제든지.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무슨 책임만 져? 무과실. 잘못이 있든 없든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475번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하나요? 맞죠? 둘 중 하나죠?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하나요? 복인권을 갖는다. 보통 우리가 하나요? 이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하나요? 맞죠? 476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복대리를 금지하는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다. 그럼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을 본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 17회 시험에 뭐라고 나와? 우리 17회 때는 뭐라고 나냐면 복대리를 금지하는 의사를 명시하더라도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OX, X. 알겠죠? 그래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만약에 복대리를 금지하는 의사. 그래 봐봐. 우리가 왜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것이죠. 그럼 봐봐. 거기다 써. 오피스텔 분야.
오피스텔 분양 업무. 오피스텔 분양 업무 있죠? 있나 그 문제가? 있네. 내가 약간 당황했어. 477. 위에를 봐봐. 오피스텔 분양 업무 있죠? 이것은 반드시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 분양 업무 하죠. 그러면 상가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이런 아파트 분양 같은 게 있죠? 이것은 누구한테도 분양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분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가 만약에 갑이 나한테 분양을 맡겼어요. 그런데 내가 멋대로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오피스텔 분양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명시적으로 승낙을 받아서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이 집 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다고 해봐. 그러면 내가 이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땅하고요, 건축물하고요,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 대장이라든가 토지용 계획 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류를 떼야 되잖아요. 그런 서류는 내가 가서 직접 떼든 다른 사람이 가서 떼든 서류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법령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너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만약에 그것마저도 너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지시한 경우가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냐? 복대리를 금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을 선임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으면 서류 떼는 거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이죠.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는 뭐라 그랬냐? 복대리를 금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 하더라도 묵시적 선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명시하지 않았을 때 묵시적 승낙이고, 만약에 금지를 명시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본단 말이죠. 자, 478번은요. 대리인이 누구의 지명? 본인의 지명. 그래서 복대리는 선임했죠? 부적임이나 불성심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뭐가 없다? 책임이 없다. 책임 동그라미 거기다 써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이렇게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그래서 선임에다 동그라미하고 X 해야 되겠죠? X. 감독 책임했어요? 옆줄 긋고 책임이 경감. 옆줄 긋고 책임이 경감. 왜요? 선임에 대한 책임은 없잖아요. 무슨 책임만 있어? 감독 책임만 있죠? 그래서 책임이 경감 이렇게. 책임이 경감 이렇게. 그 다음에 479는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하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보다 본인에 대한 대리인의 그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뭐가 된다? 감경된다. 감경된다. 무슨 책임은 없다? 선임 책임은 없다 이런 말이죠.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다.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가로 묶어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가로 묶어봐. 언제냐? 478번에요.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 478번 두 번째 줄 있죠?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 책임을 진다.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은 안 진다. 반대로 해서 가면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하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것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법정대리죠. 480번은요. 거기 보면 법정대리는 그 책임 봐봐. 여러분 여기다가 법정대리다가요 써봐. 법정 동그라미하고 임의대리 그러면 난리가 나. 가장 이 법정을 122조를 가장 많이 어떡하냐? 섞어.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임의대리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왜냐? 그 책임을 그 동그라미 무과실이야. 무과실 책임. 복대리를 선임해.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만 지면은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책임이라는 것은 무과실 책임이고, 무과실. 잘못이 있든 없든 내가 책임만 진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복대리를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니까 오로지 앞에는 무슨 대리만 들어간다? 법정 대리만 들어가고 거기다가 임의 대리는 그 책임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알았죠? 왜냐? 임의 대리는 책임이라는 게 없어. 왜?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을 못하니까. 그런데 임의 대리인 책임이란 말이 나오려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81번 법정 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법정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알겠죠? 무과실 책임, 잘못이 없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482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그 말이 뭐냐? 바로 그 위에 그 책임으로 뭐 무과실 책임만 진다면 너 멋대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480번의 그 책임으로 이 말은 무과실 책임으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이 없어 책임만 진다면 너 알아서 해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다? 언제든지 이 말.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말 수 있다. 선임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법원의 허가 줄거 봐. 재밌는 말이죠. 왜 법원의 허가란 말이 나오죠? 법정대리니까 법원의 허가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란 말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왜 떨기는 왜 떨어? 여기 봐봐. 법정대리인 언제든지 선임하는지.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하는 거지. 언제 자기 멋대로 선임하든지 또는 부득이한 사유. 우리가 법정대리 그러니까 항상 법원에 이렇게 그러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법정대리는 자기 멋대로 선임하든지. 그럼 어떤 경우 선임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을 해.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 이런 말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 줄긋고 X. 자 그러면 친권자나 후견인을 뭐라고 그래? 친권자나 후견인을 이퀄 법정대리인이라고 얘기해. 친권자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인권이 있다. 그랬나요? 그래서 친권자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인권이 있다. 맞아 틀려? 맞죠? 왜요? 언제든지니까. 언제든지니까. 그 가로묶어 봐. 법원의 허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가로묶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언제든지 이 말이죠.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잖아요.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책임은 무겁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483이죠. 483은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에 따라서 복인권의 차이가 있다. 맞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 법정대리는 자기 멋대로 언제든지.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된다 안 돼. 딱 원칙만 딱 비교하면 돼. 임의대리 안 된다. 법정대리는 언제든지다. 그런 차이가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485번 485번 복대리인의 선임에 대한 책임 범위는 법정대리인이 임의대리인보다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정대리인이 임의대리인보다 뭐하다? 넓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재밌는 말이죠. 봐봐. 여기 임의대리인 봐봐. 임의대리인 봐봐. 먼저 선임을 봐봐. 임의대리인은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누가 더 넓어? 법정대리가 넓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 어디가 더 책임이 더 커? 법정대리가. 이게 사법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사법시험에 나오는 지문이라고.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임의대리보다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다. 왜? 원칙만 가지고 따지면 임의대리는 안 되는데 법정대리는 되니까. 임의대리는 안 되니까 책임이 없는데 법정대리는 잘못이 없어 책임을 지니까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 법정대리가 더 크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86은요 뭐냐면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다. 487 법정대리인 갑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하죠. 부득이한 사유?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다. 무과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488번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와 의무가 있다.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또 뭐가 냐면 복대리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자이지만 본인에 대하여 직접 비용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 우리 것을 뭐란다? 권리다. 권리. 그래서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것을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경우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복대리인 다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원칙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 하죠? 그런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 언제 있어? 그렇죠? 써. 경우도 있다. 이다 줄고. 경우도 있다면 끝에 거기다가 뭐라 쓰냐? 본인의 승낙 점 찍고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승낙 점 찍고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복대리권의 소멸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러면 대리인이 사망하면 복대리권을 만다? 소멸. 왜요? 복대리는 누구의 뱃속 안에 들어있어? 대리인의 뱃속 안에 들어있죠? 그래 대리인 죽었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도 죽어야 돼요? 복대리도 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92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뭐가 된다? 소멸. 493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은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영향을 미친다. 494 복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숙권행위를 철회. 숙권행위를 철회, 거기를 가로 묶어 임의 대리권 소멸이죠. 임의 대리권 소멸, 임의 대리권이 소멸하죠. 법정 대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하니까 복대리권도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보면 491번부터 494까지는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 달리 표현해 있잖아요. 알겠죠? 496은요. 본인의 사망, 본인의 파산. 본인의 파산 줄 거 봐. 파산.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성인 의견 개시. 그 다음에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대리인의 복임행위 철회 중에서 복대리권 소멸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다? 본인의 파산. 본인은 뭐밖에 없어? 본인은 사망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를 우리 뭐냐? 복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요.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딱 보면 여러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비슷한 말들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봐봐. 오지선다으로 딱 풀면은 네 가지가 눈에 안 들어오고 뭐만 들어오냐? 항상 답만 들어와. 답만. 문제 풀 때. 답이 몇 번인가 이게 중요해. 학생들이 풀 때는 나머지 네 개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요. 한참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하나 따져가는 버스를 하면 돼요. 자, 그럼 묶건대리죠? 묶건대리는요. 이것은 1시간짜리니까요. 잠깐 여기서 쉬어야 돼요. 알겠죠? 잠깐